제가 중고차 일을 하고 있던 도중에 참 신기한 사건이 터집니다. 어떤 대통령이 퇴진을 하기 전에 어떤 법안을 내었는데 그 법안이 무엇인고 하니 중고차에도 세금을 먹인다라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때 당시 저에게는 그런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당시 저희 상사 대표가 잠수를 타버려요. 사무실은 난리가 나버립니다. 제가 매입을 하려고 차를 사오고 때도 제 돈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 상사 대표의 승인을 받아서 할부사에서 돈을 빌려서 제가 차를 가져오게 되는데 요게 중간에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돈과 그리고 그 할부를 어떻게든 주위 돈을 땡겨서 마무리를 치고 가지고 있던 차량을 일단 다른 상사 쪽에다가 판매 글을 걸어놓고 당장은 제가 갈 곳이 없으니까 졸지에 백수가 돼버려서 집에 가만히 누워있던 저는 그래도 당장 어디가 됐든 일을 해야겠다 싶어서 그때 당시에 알바 자리를 찾아주는 친구 같은 사이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앱은? 예, 거기에 접속을 해서 단기간이라도 알바할 수 있는 곳이 있나 찾던 도중에 경기도에 굉장히 유흥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한 모텔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글을 보게 됩니다. 일단은 월급도 괜찮았고요. 보니까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요런 거였는데 보니까 24시간 일하고 24시간을 쉬는, 한마디로 둘이서 교대를 하는 그런 구조였고요. 일단은 당장에 저는 발등에 붙은 불부터 꺼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을 구하는 그런 것도 필요 없이 당장 그 모텔 쪽에 전화를 하게 되고 그 길로 바로 저는 그 모텔로 면접을 보러 가게 됩니다. 가보니까 대략 한 8층짜리 건물이었고요. 방도 층마다 8개씩 있는 그런 구조의 모텔이었는데 일단은 보니까 기존에 일하고 있는 이 친구가 오늘까지만 일하고 관둔다. 내가 온다고 해서 저한테 인수인계를 오늘까지 해주고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길래 나 알았다. 그러면은 오늘은 내가 한 저녁까지 있으면서 일하는 거 싹 배우고 내일 모레부터 출근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날은 그 친구에게 인수인계를 받고 있었어요. 제일 먼저 각 방을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청소를 가끔 하는 경우가 있대요. 보통 모텔 같은 경우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그분들이 바쁘시거나 혹은 9시 반 이후에는 카운터를 보는 직원인 저도 방을 청소해야 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방을 우리가 치우게 되면 그 방을 판매했을 때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방당 5,000원씩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월급 외에 인센티브도 생기는 거다 보니까 일단 알려주세요 하고 대략 보니까 바닥 대충 쓸고 닦고 간단히, 그리고 침대 청소해주고 그리고 화장실 청소해주는 게 은근히 쉬운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시설물 같은 것도 보고 이렇게 내려오고 대략적으로 지금 보이는 사진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우측으로 보는 게 1, 2, 3, 4, 5호가 이렇게 있고요. 대략적으로 이쪽은 화장실에 샤워 부스만 있는 곳이고 왼쪽에 6, 7, 8호 같은 경우엔 욕조가 있고 방이 조금 큰 방입니다. 2층부터 8층까지 이렇게 거의 동일한 형태로 방이 돼 있었고 지하에 내려가서 보니까 전면에는 보일러 키는 듯한 그런 장치가 보였고요. 그 다음에 왼쪽 편에는 성인용품, 왜냐면은 성인용품을 놓는 자판기가 있었어요. 살 수 있는. 거기다 채워줘야 되다 보니까 성인용품이 있었고 그 옆에는 일회용품 이런 거 재고 쌓아놓은 게 이렇게 있었는데 이 친구가 지하실 내려가면서부터는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이쪽은 뭐 성인용품 두는 곳이고 이쪽은 뭐 일회용품 비품 두는 곳이고 저기가 물탱크가 있고 이쪽에 보일러가 있어요. 이렇게 대충 얘기를 하고 갈라길래 그 앞쪽 보니까 굉장히 좀 넓은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문이 보이더라고요. 저기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친구가 얘기를 해주는 게 여기 사다리 있고 여기로 들어가시면 물탱크 물 잔량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온오프가 물탱크 껐다 키는 거다. 예를 들어 주간에 만약에 뭐 물이 안 나온다던가 아니면 온수가 안 나온다던가 하면은 요 온오프 써진 곳에 가셔가지고 버튼 누르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러냐? 그러면 저 바깥쪽에 보일러는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거는 일단 올라가서 말씀하시죠. 이러면서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싶어서 일단 계단을 올라서 다시 1층으로 이동을 했어요. 카운터 가서 얘기를 해주는데 본인이 이제까지 저한테 인수인계 해줬던 것들을
공책에다가 1, 2, 3, 4 하면서 하나하나 적더라고요. 무슨 일 있을 땐 이렇게 하고 무슨 일 있을 땐 이렇게 하고 하면서 이렇게 막 쭉쭉 적다가 여기까지는 일하면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고요 하면서 그 다음 이렇게 쓰는데 글을 10시 이후에 지하실을 출입하게 될 시 계단 불은 가급적 다 켜두시고 물탱크 쪽으로 가지 마시고 보일러 껐다 키기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그거 그냥 가갖고 온오프만 누르면 된다며요. 그냥 불 켜고 가서 얻는 껐다 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가끔씩 그 물탱크 쪽으로 가다가 뭐 이상한 거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고 날 뻔 한 적도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보일러 저거 키면은 완전 뜨거운 물은 아니어도 미지근한 물로 나오거든요. 예. 밤에 만약에 전화 와서 뜨거운 물 안 나온다 하면은 그냥 보일러만 켜고 후딱 나오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뭐 일단 뭐 알겠어요. 그리고요 하더니 808호 TV X 컴퓨터 X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건 또 뭐예요? 이랬더니 여기는 TV랑 컴퓨터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텔 같은 경우에는 노하드 PC 존이라고 해서 흔히 얘기하는 컴퓨터 안에 하드라는 게 없어요. 오로지 인터넷망으로 이렇게 게임도 하는 굉장히 좀 최첨단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었고요. 근데 808호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도 없고 TV도 없어서 이 방은 가급적 맨 마지막에 판매하기 전에는 꼭 손님들에게 TV랑 컴퓨터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리고 또 606호를 적더라고요 이번엔. 그러더니 여기는 장기방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 온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여기는 굳이 신경은 안 써도 되는데 한 번씩 목욕 가운을 입고 내려오신다. 그래서 목욕 가운 입고 내려오는 게 뭐 어때서요? 뭐 상관없잖아요. 여성분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좀 문제인데? 이랬더니 좀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아무튼 조금 기세게 생긴 여성분인데 근데 웃으면서 인사하고 하면 가끔씩 10,000원짜리 하나씩 던져주고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거는 좋은 거네. 뭐 그런 거야 뭐 나쁘지 않죠 하니까 네 여기는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러고 다른 거 자세한 거는 저희 인수인계 하는 분 그분한테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분은 오래 일하셨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 뭐 606호 지하실 뭐 808호 뭐 일단은 알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얘기를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하는 김에 다 적어달라고. 나는 뭐 괴담이고 뭐고 다 좋으니까 얘기했더니 막 이렇게 적으려더니 뭐 그냥 아니에요. 주차도 이렇게 하면 되고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모레 출근하셔가지고 10시까지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래요 일단 뭐 잘 알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이러고 저는 집에 가서 뭐 잠을 잤고요. 하루가 더 지나서 제가 투입하기로 한 날 대략 30분 정도 일찍 온다고 하더라고요. 인수인계라던가 이런 걸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첫 출근이기도 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일찍 갔어요. 모텔에 도착을 해서 카운터에 가서 오늘부터 일하기로 한 전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더니 그러고 카운터 쪽을 봤더니 굉장히 좀 검은 뿔테를 쓰고 머리도 약간 더벅머리에 수염도 두둑한 남성분이 계시더라고요.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안쪽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옆에 앉았어요. 인수인계 할 사항도 들어야 되고 하니까 다짜고짜 하는 말이 전임자한테 뭐 어디까지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적인 거는 대충 들었는데 한 번 더 설명해 주면 좋겠고 공책에도 적혀져 있어서 적어보면서 하겠다. 그리고 뭐 606호 뭐 808호 뭐 지하실 얘기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피식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종이 써놓은 거 어디냐 했더니 밑에 장 거기 있을 거라고 연습장에. 그랬더니 막 이렇게 뒤적뒤적 거리더니 엊그제 그 전임자가 썼던 그 전임자가 적어놨던 그 글을 찾더라고요. 그러더니 밑에다가 밑줄을 찍찍 긋더니 글씨를 열심히 써나가요. 그래갖고 또 뭘 쓰나 뭐 이렇게 많아요 뭐야 이거 싶었는데 2줄 정도 적어놔갖고 이거예요. 돈 다 맞춰놨고 확인해 보시고요. 저 갑니다. 이러고 쓱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돈은 맞는다고 했는데 뭐 없나? 그럼 방에 뭐 있고 없고 없나? 봤더니 일단 방이라던가 이런 거는 깔끔히 정리 다 해놨더라고요. 오래 일을 해서 그런가 짬밥이 역시 있다 보니까 깔끔히 정리돼 있길래 일단은 앉아가지고 할 것도 없으니까 옆에 컴퓨터 켜서 만화책 좀 다운받아 놓고 영화도 좀 다운받아 놓고 하면서 그리고 1시부터 8시까지 카운터를 봐주는 여 직원분이 한 분 계시긴 했어요. 주간에만 봐주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 오셨길래 저는 2층부터 시작해서 3층, 4층, 5층 이렇게 방 구조도 확인하고
이런 거 보면서 올라가고 빈방이 뭐 잘 정리정돈이 돼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는데 6층에 올라가서 엘리베이터에서 띵 하고 내렸는데 6호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에서 바로 내리자마자 바로 꺾으면 보이는 게 이제 606호거든요. 네. 그쪽에서 좀 시끄러운 누군가 싸우는 듯한 막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약간 좀 앙칼진 여성 목소리와 비교적 좀 어려 보이는 여자아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여기는 뭐 둘이 있는 건가? 왜 이렇게 싸우냐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나머지 호실 확인을 하고 다시 7층으로 올라갔고 네. 문제 8층에 올라가서 1호부터 7호까지 싹 돌아놓고 8호를 들어가니까 설명대로 진짜 TV라던가 컴퓨터는 없더라고요. 또 이 두 개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휑하더라고요, 방이. 좀 음산한 느낌도 들긴 했었고 그래갖고 뭐 이렇게 생겼네. 오케이, 방 확인 다 했고 지하실은 굳이 내려갈 필요 없이 무슨 일 터지면 내려가면 되니까 한번 봤으니까 그렇게 알고 저는 저녁이 될 때까지 제가 배웠던 대로 이렇게 일사천리 처리해 가면서 저녁이 되었고요. 9시 반이 되니까 뭐 약속했던 대로 청소하시는 분들은 퇴근을 하셨고 카운터 보는 여직원도 퇴근을 해서 저는 카운터에 혼자 앉아서 방을 팔고 있었어요. 예. 그렇게 방을 팔고 방이 만실이 돼서 저는 간판 불을 끄고 와 이제 내 세상이다 놀면 되겠다 싶어갖고 뭐 인터넷도 보고 만화책 다운받은 것도 보고 이러고 있었는데 손님 한 방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좀 내가 청소하면 이게 인센티브라는 거구나. 방을 청소해야겠다 싶어서 카드 번호를 확인해봤는데 808호인 거예요. 이거 좀 게임직한데 이거 청소하지 말까 했다가 이것도 솔직히 첫날부터 이렇게 나태해져 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일단은 808호로 들어가서 청소를 진행했습니다. 예. 방 문을 열고 들어가서 대략적으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 그리고 쓰레기통을 청소를 하고 침대를 청소하고 다시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뒷덜미가 저릿저릿한 거예요. 이거 뭔 느낌이냐 싶어갖고 아니겠지 싶어서 일단 빨리 하고 내려가야 되니까 왜냐면 카운터에 아무도 없으니까 후다닥 정리하고 화장실만 보고 나가자 싶어서 화장실을 딱 들어갔는데 불이 꺼지면서 갑자기 문이 쾅 하고 닫혀버리는 거예요. 싶어갖고 이렇게 문고리를 잡고 당기는데 보통 안쪽에서 문을 당기고 바깥쪽에서는 문을 미는 거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 나가려면 문을 당겨야 되는 건데 손잡이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근데 정체 당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누가 장난치나? 밖에 사람 있어요? 이거 문고리 좀 놔두라고 사람 나가게 나 여기 일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몇 번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당최 얼마나 센 힘으로 그 문고리를 밖에서 당기고 있는 건지 당최 제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핸드폰으로 일단 불빛을 비춰가지고 이렇게 혹시 뭐 잘못된 거라도 있을라나 아니면은 뭐 여기 이쪽에서 뭐 걸어서 이렇게 따로 여는 게 있을라나 싶어갖고 문고리를 확인하는데 문고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문고리 중간에 금테두리가 살짝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장식으로. 그래갖고 거기가 요 후레쉬로 비치게 되니까 그 금테두리에 후레쉬가 비치면서 거울 쪽에 불빛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반사가 되어갖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거울을 싹 쳐다봤는데 제 뒤쪽에 여자로 판명되는 누군가가 서 있는 거예요. 예.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갖고 정신을 빠딱 차리는데 화장실은 불은 켜져 있고 문은 열려 있더라고요. 예. 와 이거 뭔가 싶어갖고 일단은 대충 청소 다 된 것 같은 거 후다닥 튀어나왔어요. 카운터에 앉아서 생각하는 게 모텔도 이런 게 있구나. 나 괜히 내가 모텔에서 일한다고 생각했나. 괜히 모텔에서 일한다고 내가 지금 까본 건가 싶어갖고 일단은 최대한 정신 차리자 그러면 방 청소하는 일은 최대한 없게끔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갖고 그날은 그 정도의 딱 일만 있었고 그러고 저는 아침이 되어서 그 인수인계 하시는 분께 얘기를 했습니다. 뭐 방 별다른 건 없었고 808호는 들어가는데 좀 오싹오싹하네요. 무섭네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다시 저를 살짝 보더니 궁책 있는 거를 보면서 실실실 쪼개는 거예요. 이 양반 뭐 아나 싶어갖고 일단은 뭐 이렇게 돈도 이렇게 됐고 맞춰놨고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저 퇴근할게요 하고 퇴근을 했어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쯤 제가 아마 자고 일어나서였나 아니면은 잠들기 전이었나 이모님께서 카톡이 왔었어요. 저한테 이모 기도터 간다 며칠 못 봄 수고 크크 이렇게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알겠어요 이모님 몸 조심히 다녀오시라고 저 그리고 모텔에서 일해요 크크 이렇게 카톡을 보냈죠. 네.
이모님께서 이응 부당집 같은데 가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알겠다고 당집 갈 일은 없으니까 싶어갖고 저는 그렇게 그날 하루는 휴식을 하고 이튿날이 되어서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하니까 또 아니라 다를까 똑같아요. 덥수룩한 머리에 수염 덥수룩하고 뿔테 안경 쓰고 그 공책에다가 자꾸 뭘 썼다가 이렇게 펜을 막 돌려갖고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막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정신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일단은 뭐 그래도 일적인 부분은 확실하신 분이니까 인수인계를 받아놓고 그렇게 그날도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저녁이 되어서 그때가 겨울이었고 엄청 춥고 그리고 눈이 굉장히 내리던 날이었는데 대략 시간이 한 11시, 12시쯤 됐던 것 같아요. 누군가 들어와서 남성분이 들어와서 저한테 주차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알았다고 키 주시라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키를 받고 밖으로 나갔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날은 제가 주차장 자리를 깔끔히 정리를 해놓고 주차도 테트리스 마냥 각을 정리를 해놓더라 주차를 하는 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래갖고 뭐요? 차 어딨지? 싶어갖고 두리번 거리면서 제 손에 있는 그 키를 열심히 누르고 있었는데 차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뭐요? 어디 있다는 거야? 싶어갖고 다시 가서 차 위치 물어보려고 안으로 들어가갖고 카운터 쪽 가갖고 사장님 왜 차가 없는데요? 하고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야? 싶어갖고 일단은 그 찰나에 제가 키를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제 손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바스락? 그러고 차 키가 잡혀있는 제 손을 바라봤는데 나뭇잎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씨 안 되겠다 싶어갖고 바로 카운터로 달려가서 음악도 켜고 카운터 안쪽에 방인데 TV도 틀어놓고 하면서 아니다 하면서 최대한 좀 밝은 그런 파장을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고요. 그 날이었을 거예요. 그날 새벽쯤에 3시, 4시쯤 됐을 텐데 606호에서 그 흰색 가운을 입은 여성분께서 내려오십니다. 그 전임자가 얘기했던 대로 키도 한 저만 하고 일단 덩치도 좀 있는데 일단은 포스가 굉장히 있으신 누님분이셨고요. 네. 저를 딱 보더니 사람 바뀌었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안녕하세요. 지금 며칠 안 됐어요. 반갑습니다. 606호시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전임자가 얘기했던 것도 있으니까 최대한 밝게 인사를 해라 이런 것도 있어서 밝게 인사를 하고 그랬더니 어디서 났는지 그 가운 속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살짝 꺼내시더니 저한테 살짝 툭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그거를 보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10,000원짜리 이렇게 잡으려고 손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갑자기 양손으로 제가 내민 손을 덥석 잡더니 고개를 쭉 내려서 저랑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보고 이것 봐라 이러면서 굉장히 신기한 투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그 표정을 보고 굉장히 섬뜩한 거예요. 그 와중에 눈화장도 진하게 했더라고요. 저는 순간 그 돈을 잡았던 손을 황급히 빼면서 깜짝아 아파요 누나 이렇게 좀 서정답스럽게 넘어가려고 했어요. 네. 근데 그 고개를 빼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여기 온 지 며칠이나 됐니? 이러는 거예요. 저 무슨 한 3일인가? 4일인가 됐어요. 와, 너 지하는 가봤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일하는데 당연히 가봤죠. 8층은 일하는데 당연히 가봤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되게 신기하다는 투로 저를 고개를 갸우뚱 대면서 쳐다보더라고요. 예. 모르는 척 하는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허리를 피더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갖고 뭐지? 근데 진짜 빡세게 생겼다. 설명대로 빡세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뭐 만원 받은 거 받은 거니까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렇게 좀 섬뜩하고 무서운 곳이 있긴 했지만 일단은 당장 저한테 크게 문제 될 것 같진 않아서 그렇게 그날도 그렇게 보냈었고 그날 아침에 인수인계 하시는 분이 오셔갖고 잠깐만 저한테 얘기를 하자면서 자판기 커피를 2잔 뽑아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무슨 얘기를 하려 하시나 싶어갖고 그렇게 옆에 앉았는데 저한테 대뜸 하는 말이 뭐뭐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은 606호 계시는 분도 봤고요. 808호도 뭐 얘기는 했는데 들어갔다 나왔고요. 지하실도 한번 갔다 왔다고. 그리고 이거는 아무튼 그랬어요. 제가 가타부터 그 주차하다가 귀신 본 썰은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랬더니 그래요? 조금만 더 있으면은 이것저것 좀 볼 거라고 그쪽으로 좀 느끼시나 보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주 느끼고 아무튼 좀 그런 건 있다. 촉은 좀 있다는 소리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시스템 알아요? 하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시스템 얘기하냐 했더니
모텔이 예를 들어 건물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모텔은 대략 한 5년 전부터 몇 개월 단위 혹은 1년 단위, 2년 단위로 자꾸 전세를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생소한 얘기겠지만 모텔 전체를 말 그대로 세를 줍니다. 대략 뭐 몇천만 원이 됐든 뭐 1억이 됐든 이렇게 세를 내고 정해진 기간 동안 고기 시설물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고 기간이 끝나면 그냥 그 돈은 받고 나오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사장이 계속 바뀌는 중이고 건물주는 따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606호 같은 경우에는 장기방이긴 한데 계산하러 오는 사람이 있다. 예. 대략 보름에 한 번씩 오는데 남성분인데 606호 하면서 카드 주면은 정해진 금액 이게 얼마씩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알았다고요.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그날이었나 그 다음날이었나 제가 인수인계를 받고 일을 하는 도중이었고요.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인데 606호에 사시는 여성분께서 웬일로 몸 단장을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는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전까지 나가는 모습을 단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다리가 안 맞아서였는지 원래 안 나갔는지. 근데 그날은 그렇게 이쁘게 단장을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갖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방 정리 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알았다고요. 아유 좀 일찍 얘기하시지 왜 청소하시는 분들 다 가갖고 나한테 얘기를 하시나 싶어갖고 일단은 일회용품이라던가 수건 같은 걸 챙겨서 606호 방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굳이 청소할 게 없어요. 굉장히 깔끔하게 마치 군대 생활관을 보듯이 각까지 잡혀서 정렬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뭐요 이거 뭐 그냥 쓰레기통만 비우면 되겠네 싶어갖고 쓰레기통 대충 비닐만 이렇게 갈아놓고 수건 좀 넣어놓고 화장실 보고 이렇게 나오려 하는데 화장실 안에 웬 꼬마아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갔다 깜짝 놀라서 우억 하면서 화장실 밖으로 나오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첫날에 방을 돌 때 분명 606호에서 이 여성분이랑 아이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얘가 걔구나 라고 했다가 갑자기 다시 한번 놀랬던 게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은 조심스럽게 그냥 화장실 밖을 나와서 그대로 문을 닫고요. 저는 그냥 조용히 핸드폰만 보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카운터로 내려왔습니다. 네. 이거 나만 보는 건가? 나만 불편한 건가 지금 이 상황이?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몰라 됐어. 일단은 일이나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대략 한 2시간쯤 후에 이 606호 여성분이 들어오시더니 저한테 10,000원짜리 한 장 던져주면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일단 카운터에 앉아서 일단 방도 다 찾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보내자. 손님도 나가지 말고 들어오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담배 한 대를 피면서 주차장 정리를 하고 난 후 카운터 안으로 들어와서 저는 영화 다운받아 놓은 것을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영화를 어느 정도 보고 있을 때 내가 일했던 모텔이 주차장 안으로 무언가 들어오면 한 번 벨이 울리고요. 저희 모텔 현관 안으로 들어오면 다른 소리의 벨이 한 번 더 울리는 구조예요. 그렇게 영화를 보고 있는데 주차장 쪽에서 누군가 출입한다는 그 띵동 하는 벨이 울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누구 오나 싶어서 CCTV를 봤는데 없어요. 그래갖고 차가 아니고 사람인가 보다 싶어갖고 들어오겠지 했는데 조금 있다 또 띵동 하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 모텔 현관으로 들어오는 벨이 울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카운터 쪽으로 이렇게 쓱 쳐다봤는데 네. 웬 꼬마아이가 들어와요. 그래갖고 꼬마야 너 여기 어딘 줄 알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갑자기 정돌순 어딨어? 이렇게 저한테 반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정돌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돌순이 누구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그 606호에서 저한테 고데기를 빌려간다고 했는데 보통 고데기를 빌려가게 되면 10,000원짜리 보증금을 걸어놓다던가 아니면은 뭐 신분증이라던가 이런 걸 맡기게 돼 있거든요. 예. 그때 제가 신분증을 받았을 때 그분 이름을 보면서 이분 성함이 정돌순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갖고 누군지는 알겠는데 누구야 근데? 얘기했더니 정돌순 불러 빨리 이렇게 반말로 제차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꼬맹이가 예절을 뭘로 배워먹은 거야 싶어갖고 일단은 제가 전화를 들어서 606호 호출을 했어요. 호출을 하니까 금방 받아갖고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물어보길래 그 사장님 웬 꼬마아이가 와가지고 사모님 이름 부르면서 찾는데요 반말하면서 예.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꼬마 왔다고 남자아이 그랬더니 야 기다려 이러더니 전화를 탁 끊는 거예요. 예. 엘리베이터를 딱 보니까 6층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고 바로 뭐 급하게 내려왔는지 바로 1층으로 내려와서 606호 여성분께서 오셨는데 대화 내용이 참 웃긴 게 606호 여성분은 오자마자 그 꼬마의 손목을 낚아채갖고 엘리베이터로 타고 있는데 예. 이 꼬마애가 그 606호 손님한테 하는 말이 또 버리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데 아니 뭐냐? 그러면 좀 싸웠던 애가 그러면 쪼꾸맹인가? 예. 싶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아까 CCTV를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안 보였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이 반사속도가 띵동 하면 바로 눈은 CCTV로 가 있게 되는데 네. 아무리 꼬마라 한들 뭐 하다못해 고양이라 한들 제가 그거를 놓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싶어서 CCTV를 제가 반대로 한번 돌려봤어요. 대충 그 시간 아니겠다 싶어서. 분명 벨이 울리는 소리는 들리는데 아무것도 안 찍혀 있는 거예요. 이게 저 안에 그러면 도대체 영가가 몇 명이 산다는 거고, 그럼 아까 그 이쁘게 치장하고 나갔던 게 예. 저 남자아이 떨궈 놓고 왔다가 지금 띠 걸려갖고 다시 내려와갖고 데리고 들어간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날 새벽에 문제의 일이 터지는데 제가 몇 톤지 기억은 안 나는데 카운터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하는 말이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 찬물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그래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근데 이거 저희가 저녁에는 처리가 힘들어서 미지근한 물만 나오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찬물만 안 나오면 된다고, 샤워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길래 죄송합니다, 바로 물 데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단은 밤이기도 하니까 전임자가 저한테 인수인계를 해줬던 대로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정면에 보이는 보일러 버튼만 빨리 누르고 올라오면 되겠다 싶어갖고 예. 일단은 계단에 불을 다 켜놓고 핸드폰에다가 음악을 그때 당시 제가 좀 큰 소리로 틀어놓고 그러고 계단을 타고 내려갔어요. 지하실 계단 따라 내려와서 전면에 보니까 보일러가 보이니까 저는 보일러 저 버튼만 켜고 얼른 올라가자 싶어갖고 이렇게 보일러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솔직히 밤이고 그러니까 또 기계가 우웅하고 도는 소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진짜 쩔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얼른 저거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얼른 뛰어가자 싶어갖고 분명히 제가 얼른 뛰어가고 있거든요. 예. 보일러가 가까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냐 이건 또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데 보일러가 당시 가까워지진 않는데 예. 뒤에서 누가 저기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뒤를 쳐다보면서 예 이랬는데 예 이러면서 뒤를 쳐다봤다가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아까 제가 그림에서 보여줬었던 그 물탱크가 있었고 양쪽에 사다리가 있었잖아요. 제가 사다리를 올라가서 물탱크를 쳐다보고 있던 거였고요. 계단이 불이 켜져 있는데 젊은 남성분이 저를 보고 소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어느샌가 내려와서. 예. 저는 일단은 이 물탱크 안에 올라서 있는 거니까 깜짝 놀라서 일단은 사다리를 내려왔고요. 저를 불러주신 분을 따라서 저는 1층으로 올라갔는데 네. 요 분이 누군가 했더니 제가 방이 다 찬 거를 확인을 하고 간판불을 껐어야 됐는데 간판불이 켜놨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분께서 여기 모텔 저기 모텔을 다니다가 방이 없으니까 또 그때 당시 왕성한 애정행각을 했어야 됐는데 방이 없다 보니까 이 모텔 저 모텔 찾다가 저희 모텔이 불이 안 꺼져 있으니까 저희 모텔로 들어왔던 건데 로비 안으로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고 계단 쪽으로 들어가는데 불이 켜져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보통 여느 사람 같으면 사람이 없으면 보통 가던가 기다리잖아요. 네. 얼마나 애정한각이 고팠는지 계단까지 내려와서 불이 켜져 있는 데를 건너와서 걸어온 뒤에 물탱크 안에 있는 저를 보고 불렀던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저는 별 탈 없이 1층으로 올라오게 됐었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저녁에는 절대 그 지하를 안 내려가겠다는 다짐을 하고 예. 그러고 있었는데 며칠 정도 더 지나고 나서 이모님께서 올라간다, 기도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시냐, 고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일 끝나고 이모님 찾아뵐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날도 인수인계를 하고 저는 이모님 당으로 가게 됐어요. 대략적으로 뭐 과일이랑 이런 거 사놓고 이모님 당에 도착을 했는데 이모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아우 향냄새 뭐하다 왔냐 너?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옷에 이렇게 냄새를 맡더니 향냄새요? 아닌데 이거 세탁하고 새로 입는 건데 향내 없죠. 향내 배워봐야 이모님 집에서밖에 더 배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유, 온몸에서 왜 이렇게 향내가 많이 나는 거야, 너?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이모 요즘 모텔에서 일하는데, 거기 24시간 일한다고. 그래갖고, 일집이라고 밖에 나가지도 않는다고. 가봐야 편의점 밖에 더 갈까 싶어. 그래가지고, 너 오늘 쉬면은 내일 일하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내일 일한다고?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그날은 대충 그렇게 뭐 이것저것 먹을 거리 먹고 집으로 돌아왔고요. 저는 하루를 쉬고 나서 모텔에 다시 출근을 했어요. 모텔에 출근을 했는데 대략 낮 1시쯤에 남성분께서 오시더니 606호요 하면서 저한테 카드를 던져주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저는 얘기 들은 게 있으니까 결제를 하고 카드를 주려고 딱 그렇게 얼굴을 봤는데 이분께서 저를 보더니 사람 바뀌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일한 지 일단 한 보름 정도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러냐고 여기 뭐 지금 사장님은 잘 계시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그렇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일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았다고 그러고 가시고 그러고 얼마 안 지나갖고 이모님께서 저한테 모텔 주소를 물어보시길래 모텔 주소를 알려드렸어요. 예. 여기 돌비 몇 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얼마 안 지나서 이모님께서 모텔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모텔 안으로 들어와서 카운터에다가 선배하고 저를 쳐다보던 아이 이러면서 막 코를 이렇게 냄새 난다는 이런 제스처를 취하시는 거예요. 막 손부채질을 하면서 청소 다 했는데 이모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잠깐만 있어봐. 이모 차에 좀 갔다 올게요 하고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들어오시는데 웬 부채랑 깃발이랑 그 다음에 그 자루주머니를 이렇게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모 또 무섭게 왜 그래요? 하니까 좀 있어보라고. 너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이모가 그래도 와서 뭐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 위층부터 한번 건너자고. 알겠다고 일단은 방 거의 다 비었으니까 올라가시죠 싶어서 일단은 저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8층이니까 네. 8층을 올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딴 방 볼 필요도 없고 뭐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808호 여기서 홀려갖고 문도 못 열고 그러고 있었다고. 그러니 나와봐 임마 하면서 808호 안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808호 안으로 딱 들어가갖고 제가 카드를 이렇게 안쪽에 꽂아서 불을 켜주는데 이모님께서 저보고 하는 말씀이 너 나가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문 밖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이모님께서 뭔가 이렇게 읊조리시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목소리가. 그래갖고 뭐 하시나 하기는 내가 저기서 그랬었으니까 안에 뭐가 있나 보다 싶어갖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게다가 5분쯤 있다가 나오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되는데 또 어디 있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는 6층에도 있는데 방이 거기는 여성분이 장기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장기로 산다고? 그래 그러면 6층 한번 내려가 보자. 그 방은 들어갈 필요 없고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저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내려왔어요. 6층으로 내려가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이모님께서 이 방 저 방 이렇게 보시더니 606호 앞에 딱 서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606호가 되고 노크를 막 해요. 똑똑똑똑똑똑똑똑. 방 안쪽에서 누구세요? 소리 들리는데 이모님께서 야 문 열어. 반말로 다짜고짜 문 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쪽에서 606호 손님이 누구신데 반말로 하면서 문을 이제 싹 여는데 이모님을 보더니 갑자기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뭔 상황인가 싶어갖고 야 나와 너 이러더니 그 무릎 꿇어져 있는 그 606호 손님을 옆으로 이렇게 무릎으로 치더니 방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일단은 요거는 조금 저도 봐야겠다 싶어서 쫓아가 들어봤는데 이모님께서 그냥 싸그리 다 모아놨네. 왜 808호 것도 갖다 놓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뭔 소린가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도 부탁받고 하는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할 거면 시원하게 하던가 왜 808호는 못 찍어 누르겠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이모님께서 얘기하더라고요. 야 생긴 대로 살아.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능력이 없으면은 못한다고 하든가. 네가 할만한 애들 건질만한 애들만 데리고 가고 여기 있냐? 애들만 있네 죄다? 야 데리고 나가. 데리고 당장 꺼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606호 손님보다 알겠다고 진짜 당장 나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이모님께서 나가자고. 그래서 나왔어요. 1층에 내려왔는데 이모님께서 다짜고짜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계단을 보시더니 선배 너는 내려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모 혼자 내려갔다 올라니까 불만 켜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낮이니까 낮은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끄럽고 불이나 키라는 말씀을 재차 듣고 불만 켜주고 문 앞에서 저는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이모님께서 이번에는 가지고 있던 무구를 싹 다 들고 내려가시더라고요. 내려갔는데 뭔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래갖고 계단을 황급히 내려가 봤어요. 이모님께서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저는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래서 이모님께서 막 얘기하시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디? 응. 아무도 안 달래주디? 응. 내가 달래줄게. 아유, 미안하다. 나라도 왔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사람 많이 다쳤잖아, 그지? 너도 힘들었지? 여기까지 하자. 이러면서 막 달래는 듯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그 물탱크 그분이신가 싶어서 일단은 거기까지 봤으니까 저는 얻는 계단을 타고 다시 올라가서 1층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고요. 조금 후에 이모님께서 올라오시더라고요. 여기는 이렇게까지 하면 되는데, 808호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상 한번 차려야 될 것 같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모, 지하는 뭐고, 606호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이모님께서 물을 한 잔 달라고 하셔서 벌컥벌컥 마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지하실은 그 물탱크에 빠져서 죽었는데, 모르겠다. 나는 몇 년 전인지 아니면 몇 개월 전인지 모르겠는데 쉬하고 그냥 뭐 실족자식으로 그냥 대충 넘겨봤나 보다. 근데 이거 보니까 사고가 아니고 사건인데 사고로 덮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거 뭐 하고 뭐 하려면 정신없는데 일단 달래주는 게 최고고, 걔는 어차피 저 양반 밖으로 나오면 그 양반 벌 받게 돼 있어. 한이 맺혀서 못 나오고 있던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냐고. 일단 뭐 알겠고, 그러면은 606호는 무슨 일이냐고. 그럼 뭐 애들이 많이 있었다. 나도 한번 청소하러 갔다가 봤다. 네. 얘기했더니, 이거는 이모님께서 얘기할 때 좀 주의하라고 하셨어가지고 제가 조금 주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모님께서 개인적인 견해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모텔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일이 없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잦은 것도 아니지만 있죠. 무조건 있죠. 네, 혼자서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니라 꼭 자녀분들이랑 같이 와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대요. 예. 근데 그렇게 같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에 보통 부모들은 잘 나가는데 아이들은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 모텔 안에서, 숙소 안에서. 그리고 그 606호에 있던 그 여성분은 돌비님도 대충 예상하셨겠지만 무당분은 맞으세요.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짬이 들찬 무당분, 좀 이렇게 실력이 좀 안 되시는 무당분이셨는데, 그 무당분께 이렇게 방값을 내주셨던 분이 그 건물주셨던 거고요. 그 해당 건물에, 모텔에 건물주셨던 거고, 이분께서 이 무당분한테 돈을 쓰고 그리고 방값까지 내주면서 이 귀신들 좀 처리해달라. 골치가 아프니까 이방저방 다 있으니까 처리해달라 했던 건데, 이 짬이 안 되는 무당분은 자기가 뭐 크게 예를 들어 뭐 808호라든가 지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괜히 엄한 남들 이렇게 혼내지도 못하는, 피해도 안 주는 어린 영가들, 어린 귀신들만 모아갖고 지 방 606호에 모아놓고 가둬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화장실 안에 가둬두고 있었던 거고, 한 번씩 이렇게 이쁘게 차려입고 나간 게 뭐 하나 있더만 샤워하러 나간 거더만요. 자기도 화장실 안에서 이렇게 씻고 있을 순 없으니까, 걷다가 애들 가둬놨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고, 본인 짬에 도저히 808호랑 지하는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뭐 한 달이 지나가도록 그 방에 그냥 고만고만한 영가들, 고만고만한 귀신들만 이렇게 허리라고 얘기한 것도 웃기고, 한마디로 그 606호에 몰아놓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모님께서 그때 설명을 해줬던 게, 이래서 수박 겉핥기식이 진짜 무서운 게, 쟤도 진짜 미련한 게, 저렇게 모으다 방에서 한번 터지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고. 방에 가득 채워놓고 거기서 원한들이 쌓여갖고 거기서 한번 집합체 하나 생겨봐야 그때 돼야지 정신을 차리지. 저 양반은, 저 여자는 저기서 한번 미쳤어야 돼. 저기서 한번 갔어야 돼. 내가 좀만 늦게 올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해서 그날 그 606호 손님은 급하게 방 빼고 나갔어요. 방 빼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저기 지금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저 사람한테 해결하라고 하고, 뭐 이모님 뭐 무당 다른 얘기는 일절 하지 않고 카운터에서 일하는 사람 뭐 해결하라고 하고 이렇게 가버렸더라고요. 예. 이모님께서 일단은 처리할 수 있는 거 전부 처리해 주시고, 일단은 전배 네가 일하는 데니까 하면서 저 카운터에 앉아있는 그 의자랑 책상 밑에 부적도 한 장씩 붙여주시고, 모텔 안쪽 자동문 센서가 있는 쪽에 안 보이게끔 부적도 붙여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아침에 퇴근하려고 하는데, 며칠 전에 그 606호 방값을 지불해주셨던 이분께서 오시더니, 지금 일하시는 분, 그분 맞으시죠? 얼마 전에 606호 그분께서 얘기하시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 전에 들었던 것도 있어서 그 젊은 무당분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일하시는 분도 어떻게 그쪽 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뭐 저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튼 이렇게 얘기했는데 봉투를 한 장 꺼내는데 이렇게 카운터에 내려놓고 쓱 저한테 밀어요. 이거 좀 이번에 처리 좀 해주셨다는데 요거 좀 수급이 하시라고 고맙다고 이렇게 하길래 저는 일단 그 돈 봉투는 받고 계속 일을 하다가 기간이 닫혀서 저는 일을 관두고 중고차 일은 다시 돌아가긴 했는데요. 일단 그 봉투에 있는 돈은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10원 한 장 빠트림없이 이모님한테 갖다 드렸고요. 부적값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그냥 일만 하셔야 되는 건데 이런 일을 겪으셨네요. 이게 저는 그 모텔만 일을 했고 다른 데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원체 제가 바른 생활을 살았다 보니까 모텔 같은 데는 자주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겠네요. 아하. 자주 안 가보셨다는 말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리님. 믿어야죠. 이거 또 누가 들으면 안 되는 분들도 계시니까.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원래는 이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조금 다른 이야기, 현실 공포로 찾아올까 했다가 간만에 조금 뭐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조금은 무섭지 않을까 싶은 얘기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아유, 선배님의 이야기는 항상 믿고 듣습니다. 아시겠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생하십시오. 네. 네. 선배님은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도 들려주시지만 항상 사람을 좀 기분 좋게 해주시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선배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소름 끼치고 무서운 점도 있지만 그게 또 완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전배님의 이야기를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은 돌비 전설의 배송맨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야기가 나오니까 꼭 확인을 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레드제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오랜만에 직업괴담입니다. 레드제니님은 호텔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고요. 호텔에서 또 귀신이 나왔던 것 같은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호텔에 사우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호텔 사우나에서 근무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동네 목욕탕이 아니라 호텔 목욕탕인 거죠. 자,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레드제니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레드제니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게 직업괴담일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한 호텔에서 사우나에서 근무를 하신 적이 있다고? 네, 맞습니다. 호텔 사우나 비싸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가본 적도 없지만 거기서 어떤 업무를 하셨었나요? 이제 원래 수영장 쪽에서 일을 하다가 정규직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사우나로 잠깐 발령이 났었는데, 네. 그냥 이제 사우나 집 안에 청소하고 관리하고 고객님 응대하고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상한 일을 겪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레드제니님, 렛츠가! 길이집니다. 렛츠 기릿! 제가 한 2년 전쯤에 근무하던 호텔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워낙 크고 유명한 호텔이다 보니까 어디 지역인지는 말씀을 잘 못 드리겠는데 바닷가 쪽에 있는 호텔이에요. 원래 이제 거기 사우나에 근무할 때도 저희 사우나 위치가 약간 지하에 위치해 있어요. 이 호텔이 언덕 위에 있다 보니까 지상에서 봤었을 때는 3, 4층 높이인데 건물 상으로만 보면은 이제 땅 속에 있는 거죠, 사우나가. 언덕 위에 있다 보니까. 네네. 근데 원래 사우나 들어가기 전에도 뭐 사우나 직원분들이 장난으로 와서 뭐 귀신을 봤다,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저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어차피 그때는 뭐 사우나 갈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우나 발령을 받게 됐고, 사우나에서 근무를 처음 시작할 때쯤이었어요. 처음에는 마감을 먼저 배워요. 마감일을 먼저 배우는데 이게 마감할 때는 남자 사우나 1명, 여자 사우나 1명, 캐셔 누나 1명,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우나 옆에 보면은 테라피도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테라피 거기 분도 한두 분 이렇게 계시는 정도로 이제 마감을 하는데, 저희가 마감을 9시부터 10시까지 청소를 하고 10시에 퇴근하는 그런 식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막 마감일을 막 배우다가 남자 사우나를 먼저 다 정리를 해놓고, 여자 사우나는 한 명이 청소하면 좀 힘드니까 캐셔에 있던 누나가 이제 같이 도와주러 가세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고객님이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앞에 캐셔를 봐주고 여자분들 청소하러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뭐 어차피 마감도 다 했고 저는 뭐 캐셔에 이제 앉아 있었는데, 처음 사건이 발생되는 계기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날에 이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캐셔에서 앉아 있는데, 여기가 지하다 보니까 많이 어둠치침해요. 약간 조명도 약간 어두어둑하다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캐셔에 앉아가지고 그냥 막 이리저리 하고 있는데, 옆에 이제 테라피실에 있던 누나가 화가 난 얼굴로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제니야, 이래서 제가 네 이러니까 혹시 테라피 VIP 룸 쪽에 불을 껐다 켰다 막 그랬니요. 장난쳤냐는 거죠? 네, 저한테 이제 장난치는 듯이. 그래서 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아니요, 저 여기 가만히 있었는데요 이러니까, 원래 테라피 누나분들이 이제 마사지를 하시던 분들이니까 마감하실 때 항상 고객님 쓰는 마사지룸 말고 VIP룸은 거의 안 써요. 거기서 마지막으로 씻고 퇴근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씻고 계셨는데 자꾸 불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을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소리냐, 저는 전혀 거기를 간 적이 없다, 캐셔분으로 바빴다 막 이러니까 그 누나가 진짜 아니냐 계속 여차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누나가 자꾸 누군지 모르겠는데 기계 오른지도 모르겠는데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더래요, 씻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닌 것 같다 이러고 이제 그러고 그냥 넘기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누나가 약간 조금 화가 많이 나 계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달래서 겨우겨우 이제 넘겼죠. 누나를 계속 달래고 이제 넘기고, 그리고 좀 며칠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도 똑같이 마감하던 날이었는데, 똑같이 저는 뭐 청소를 먼저 해놓고 캐셔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번엔 다른 테라피에 계신 누나가 오시더니 저한테 거의 상황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번엔 노래를 켰니에요 저한테. 그래서 무슨 소리냐, 저는 진짜 방치 할 수 없는 소리만 자꾸 들리니까 누나한테 어디서 노래를 키는지도 모르는데 전 노래를 킨 적이 없다. 그러니까 누나도 똑같이 VIP 룸 쪽에서 이제 씻고 계셨다가 씻고 나왔는데 복도에 이제 노래가 흘러 나와요, 조그만하게. 근데 분명히 자기가 씻기 전에 끄고 들어갔는데 나오니까 켜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 누나가 혹여나하고 밖을 나가보니까 제가 컨시어지에 앉아있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너가 켰냐고. 그래서 전 아니다 그러고 있다가 그 누나가 한번 확인해보러 가자, 너 진짜 모르냐. 그래서 전 테라피 쪽에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알겠어, 뭐 음악 어디서 키는데 하고 막 걸어가고 있었는데, VIP 건너편에 보시면 창고가 있어요. 거기 왼쪽 안쪽에 이제 버튼들이 막 있고 노래 키는 장치가 있는데, 안에 같이 딱 들어가서 누나가 여기 있는데 진짜 몰랐냐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진짜 모른다 막 자초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근데 진짜 무서운데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갑자기 노래가 딱 끊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어떡하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막 이러고 있는데 1번 룸 쪽에서 불이 한번 딱 꺼지는 거예요. 이게 룸마다는 불을 다 껐다 켤 수 있는 게 다 따로 있거든요. 근데 원래 마감을 해놓으면 불을 다 꺼놓잖아요. 노래가 꺼지고 누나랑 저랑 이 창고 문 쪽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약간 좀 이 복도 쪽에 있고 누나가 안에 창고 쪽에 있었어요. 설명을 해주셔야 됐었으니까. 근데 1번 방 불이 딱 켜지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서 에이 잘못 봤겠지 이러고 또 금방 꺼졌어요. 제가 이게 1번 방 쪽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누나가 왜 그러냐, 왜 내 얘기에 집중을 안 하냐 여길래, 아니 1번 방 불이 꺼졌다 켜졌다. 누나가 아이 장난치지 말아라 이러고 같이 1번 방 쪽을 이제 쳐다보면서 천천히 걸어가는데 또 꺼졌다 켜지는 거예요.
진짜 너무 무서워서 이게 이제 무슨 상황이지? 기계 오는 것 같지도 않고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게 테라피 문을 보면 조그만하게 약간 좀 이게 길게 불투명한 유리가 직선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이제 불이 켜지고 사람이 있으면은 형체 같은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죠. 여기 테라피 입구 쪽까지만 가서 가만 쳐다보고 있는데 또 불이 탁 켜져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가만 쳐다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누나가 안에 사람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예요? 이랬는데 그 유리 쪽에 살짝 검은 색깔 그림자 지듯이 사람 형체로 이렇게 쓱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때부터 너무 무서워서 저도 어떻게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한테 제가 일단 테라피 입구 앞에 있을 테니까 여자 사우나가 사람을 일단 다 데리고 와봐라. 둘보단 셋이 나을 것 같고 셋보단 넷이 나을 것 같으니까 더군다나 또 저만 남자잖아요. 일단 다 데려오라고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이제 막 그 누나가 여자 사우나 가서 다 데리고 와서 막 투덜대요. 여자 사우나 여사님이랑 캐셔 누나랑 막 투덜대면서 왜 부르냐 마감해야 되는데 이러고 쓱 같이 보는데 저는 일부러 1번 룸 쪽을 안 보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누나들이 오고 딱 쳐다봤는데 또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들이 그 캐셔 누나가 장난치지 말라고. 근데 그 캐셔 누나가 진짜 좀 강심장인 누나였어요. 그러더니 혼자 막 저벅저벅 막 들어가더니 1번 막 몰라 확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무서워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저랑 그 테라피 누나는 봤는데 막상 여니까 안 보이니까 또 그 캐셔 누나가 아무것도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빨리 마감하고 가자. 그래서 네 뭐 알겠습니다 해놓고 좀 놀란 마음을 좀 진정을 시키고 그리고 마감을 하고 이제 퇴근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던 날에 그 사이사이엔 또 별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오픈을 배우는 날이었는데 그날 처음 오픈을 배우는 날에 제가 남자 사우나 오픈을 해놓고 여기 그 그림 보면은 남자 탕비실이 있고 기계실이 있고 여자 탕비실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저녁 마감할 때 문을 다 열어놔가지고 여자 사우나에서 남자 사우나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고 문을 다 닫아놓으면 남자 탕비실은 남자들이 좀 쉬는 공간? 약간 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해서 여자 사우나 여사님이랑 저랑 캐셔 누나랑 똑같이 테라피 누나랑 이렇게 4명이서 오픈을 다 해놓고 원래 아침에는 손님들이 별로 없으니까 누나들이 오픈을 다 해놓고 밥 다 먹고 좀 쉬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좀 쉬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좋다 이러고 이제 먼저 전 캐시에 앉아있고 누나들은 어디 숨을 공간 들어가서 다 쉬더라고요. 쉬고 있고 이제 제 차례가 와서 저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남자 탕비실에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영업할 때는 기계실 문이랑 남자 사우나 문을 잠가놔요. 거기서 이제 한 그때가 7시 반쯤이었으니까 그냥 휴대폰 조금 하다가 살짝 좀 졸린 거예요.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이래서. 그래서 그냥 출근에 앉아있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든 거죠. 잠이 들었는데 제가 원래 가위 같은 거에 잘 안 눌려요. 뭐 점집을 가던 어디를 가던 항상 기가 뭐 세다. 주변에 조상님이 지켜준 사람들이 많다. 막 이러면서 전혀 귀신을 본 적도 없고 가위에 눌려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냥 안 믿었었어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그때 겪었던 일들도 그냥 뭐 잘못 봤겠지 싶고 그냥 며칠 지나서 이제 잊어먹은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탕비실에 혼자 이게 조용히 앉아서 막 휴대폰만 하다 보면 눈이 감기니까 그대로 이제 잠이 들어서 딱 자는데 귀에서 엄청 크게 이명이 들리는 거예요. 삐 하고. 근데 귀가 너무 아플 정도여가지고 눈을 이렇게 스르륵 뜨는데 그냥 똑같아요. 그냥 탕비실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 움직이려고 딱 움직이니까 몸이 그대로 딱 굳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게 감인가? 이게 감이구나. 막 몸을 움직이고 막 소리를 질러보는데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목소리도 막히는 듯이 막 이렇게 안 나오고 몸도 막 부르부르 떨리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면서 또 여차하면서 딱 드는 생각이 가위에 눌리면 귀신을 본다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보고 싶다는 생각이 또 먼저 들었어요. 겁은 나는데.
얘가 눈을 감고 있으면 더 무서울 것 같아서 주변을 막 이렇게 눈만 굴려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왼쪽 기계실 문을 잠가놨다 했잖아요. 근데 문이 스르르르르륵 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여사님인가? 싶어가지고 가만히 쳐다보는데 그 옛날 조선시대 옷들 보면은 그 저승사자들이 입는 그런 검은 색깔 저고리? 보포. 네. 예. 그런 옷을 입고 머리를 길게 내려뜨린 여자가 천천히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진짜 너무 무서워서 숨도 안 쉬어지더라고요. 검은 옷이었어요? 네, 검은 옷에 검은 머리카락을 쭉 내밀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유니폼은 하얀 색깔이었어요 또. 그러니까 저게 말로만 듣던 그런 귀신이라는 존재인가? 혼자 이러고 스킬끔 쳐다보는데 그자에게 조용하게 쓱 들어오더니 그 탕비실 밑부분에 보면은 저희가 타올 같은 걸 많이 쌓아놨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갑자기 저한테 너 왜 여기 있어? 네가 왜 여기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앞에 있는 타올들을 갑자기 저한테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막 집어 던지면서 나가 네가 여기 왜 있냐고 나가 이러면서 막 던지는 거예요 저한테. 오, 예.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상태로 기절하다시피 그대로 눈이 감겼어요. 그대로 눈이 감기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소리들 때문에 깬 것 같아요. 눈을 딱 떴는데 휴대폰부터 봤죠. 휴대폰부터 딱 봤는데 시간은 한 15분도 안 흘러가 있고 몸에는 식은땀이 엄청 흘러있고 미치겠는 거예요.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지고 이게 가위인가 혼자 막 이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그냥 나가서 일이나 해야겠다 하고 딱 일어나서 왼쪽 기계실 문을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기계실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저희 영업할 때는 무조건 잠가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쉬기 전에도 잠가진 걸 확인하고 잤는데 눈 떠보니까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혼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짠지 가짠지 막.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혼자 남자 사우나 쪽으로 이렇게 걸어 나와가지고 캐셔로 나갔죠. 캐셔로 나와가지고 이게 뭔 일이지 혼자 막 이러고 있는데 캐셔 누나가 이제 쉬고 오시더니 표정이 왜 그러냐 얼굴이. 그냥 누나한테는 그냥 상미실에서 좀 쉬었는데 깜빡하고 잠이 들었다. 근데 누나한테 상황 설명을 했죠. 이런 상황을 겪었는데 좀 그렇다. 기분이 좀 그렇다고 했는데 캐셔 누나 표정이 되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누나는 사우나에 오래 있었던 누나였고 저는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누나가 갑자기 옆에서 그거 너만 본 거 아니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 전에 있던 남자분들도 계속 그런 가위에 몇 번 눌리셨대요. 탕비실에서 자다가. 근데 제가 수영장에 있었을 때도 사우나 남직원들이 1년 이상 근무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캐셔 누나가 네가 혹시 가위에 눌렸을 때 여자 한 명을 보지 않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온몸에 소름이 딱 끼쳐가지고 맞다고. 그러니까 그 누나가 머리 길고 검은색 옷 입었지.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걸 누나가 어떻게 아냐고 그러고 있으니까 누나가 아니 사실 여기는 남직원들이 꼭 한 번씩은 그런 가위에 눌리더라. 근데 희한하게 여자 사우나 탕비실에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 이게 진짜 뭐가 있는가 보다. 누나가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여자 사우나는 여사님들이 많이 관리를 하세요. 그래서 누나가 너 이 얘기는 그냥 딴 데 가서 하지 말고 여사님들한테 하지도 말래요. 여사님들 겁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니까 그냥 얘기하지 말고 한 번만 더 그러면 나한테 좀 얘기를 해달라. 그 누나가 이제 많은 무당도 있고 무당집도 있고 원래 그런 걸 좀 좋아하는 누나였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봐 줄 테니까 또 그러면 말을 해줘. 그래서 제가 그냥 알겠습니다 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탕비실에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 테라피에 있었던 그런 이상한 일도 생각이 나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때가 한 여름쯤 다가올 때여가지고 대학교 애들이 실습도 많이 와요. 대학교 애들 실습을 많이 오는데 다행히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애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냥 실생도 오고 또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다가 그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담배를 피려고 1층에 있는 흡연실로 같이 가고 있었어요. 흡연실로 같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흡연실이 실내에 있는 시기여가지고 애들이 같이 많이 들어가서 피게 되면 약간 좀 서로 역한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필래?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흡연실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밖에 연회장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연회장실도 하필 겁나 어두운 거예요 또. 그래서 그냥 저랑 그 실습생 여자애 하나랑 제 친구랑 이제 3명이서 그냥 연회장 나가서 담배를 폈죠. 담배를 피고 사우나 다시 들어가려고 막 걸어서 들어가는데 보안실 직원분이 갑자기 나오시는 거예요. 저희가 직원용 엘리베이터 타려고 그러는데 보안실 선배가 나오시더니 이 시간에 연회장에서 담배를 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왜요? 라고 물어보니까 저녁이기도 하고 불을 다 꺼놓고 혹시라도 화재 위험 때문에 밖에서 피지 말고 앞으로 정해진 구역에서 펴달라 그래서 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한 분은 어디 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CCTV로 봤을 땐 4명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라고 저희 3명이서 갔다 왔다. 그러니까 아니래요. 자기가 CCTV로 분명 4명 왔대요. 여자 2명에 남자 2이었대요. 근데 전 여자 하나에 남자 2이었거든요. 그래서 나같이 장난치지 마세요 이러고 있는데 선배는 진짜 똑똑히 봤대요. 그래서 일단 시간도 시간이니까 여기는 여기서 그만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내려갔죠. 내려가자마자 저는 일단 둘도 안 보고 캐셔 누나부터 쫓아갔어요. 누나한테 가서 또 얘기를 해줬죠. 근데 그 누나가 자꾸 진짜 뭐가 있나? 왜 자꾸 사우나 직원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진짜 이젠 모르겠다. 난 이제 탕비실에 자지도 않을 거고 지금 무서워서 뭐 일을 다니겠냐. 그래서 누나가 인정하고 일단 너한테 직접적으로 보인 게 아니니까 계속 누나는 저를 진정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정되고 또 몇 날 며칠은 또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약간 좀 잊어질 때쯤 저희가 이제 오픈조랑 마감조가 겹치는 시간대가 있어요. 12시부터 한 3시 사이? 근데 그 시간에 고객님들이 쓸 타올이나 가운 같은 걸 접는데 저희가 그 수건을 또 VIP룸에서 접어요. VIP는 진짜 잘 안 쓰는 곳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카트 끌고 와가지고 타올을 막 개고 있는데 여사님 한 분이 표정이 되게 창백하게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이러면서 자기가 못 볼 걸 계속 봤대요. 그래서 저희가 좀 궁금해져서 여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피곤해서 여자 탕비실에서 자는데 가위에 눌리셨대요. 가위에 눌리셨는데 좀 이상하더라 꿈이 계속. 그래서 뭔 가위에 눌리셨는데요? 계속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가위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여자 탕비실도 기계실이랑 이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사님이 이렇게 막 주변을 보는데 기계실 문이 이렇게 쓱 열리더래요. 그러더니 검은 색깔 옷을 입고 머리를 쭉 길게 늘어뜨린 여자가 쓱 들어오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진짜 이거는 미치겠는 거예요. 여자 쪽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래서 저도 거기서 제 표정 관리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사님한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 이러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쓱 들어오더니 막 옆에 있는 물건을 막 던지면서 당장 나가라고 여기서 당장 꺼지라고 막 소리를 막 지르더래요. 그래서 여사님이 너무 무서워서 살려주세요 막 이러는데 그 여자가 넌 살아있고 난 죽었어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당장 나가. 보기도 싫으니까 나가. 이러면서 계속 물건을 던지더래요. 여사님도 너무 무서워서 그 상태로 또 여사님도 기절을 한 거죠 완전히. 그 여사님도 막 눈을 떴는데 저랑 상황이 너무 비슷했어요. 막 식은땀 흘리시고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탕비실 들어가지도 않으시고 그냥 무조건 밖에 나와 있다가 그때는 이제 캐슈 누나가 없는 날이어서
제가 이제 앞에서 막 그냥 다독여 드렸어요. 똑같이 진정시켜 드렸죠. 그냥 개꿈 꾼 거 아니냐. 괜히 저까지 그랬다는 얘기를 했다가 여사님이 너무 무서워하실까봐 그냥 개꿈 꾼 거다. 너무 피곤해서 그러신 거 아니냐. 이래놓고 그 다음날에 캐시 누나가 와서 바로 캐시 누나한테 뛰어가서 얘기를 했죠. 캐시 누나한테 뛰어가서 누나 이거 진짜 사운드에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네. 누나가 왜? 이러니까 여사님이 저랑 똑같은 걸 경험을 하셨다.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누나가 이거 진짜 한번 찾아보자. 이거 뭐가 잘못된 터거나 한번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저랑 누나랑 둘이서 진짜 뭐 탐정 수사하듯이 이 호텔에 대해서 쳐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호텔이 지어진 지는 얼마 안 됐고 그 전에 여기가 들어서기 전에 작은 호텔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붕괴를 하고 이 호텔이 생긴 건데 그 호텔을 처음에 있던 호텔을 부실 당시에 유적이 발견됐었대요. 유적이 엄청 많이 발견이 됐었는데 원래는 그러면 건물이 들어서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어떻게 얘기가 잘 돼가지고 건물이 이제 생긴 것 같아요. 호텔에 그러면 유적 관련된 게 뭐가 있지 않을까 또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보안실도 찾아가고 뭐 지배인님 불러서 얘기도 물어보고 하니까 저희 호텔 이제 입구 들어오기 전에 조그마한 박물관 같은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유적 나온 것들을 거기다가 다 전시를 해놨대요. 복원을 해서.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뭐 여기가 유적도 나온 곳이고 누나랑 저랑 유출했던 게 유적이 나왔던 곳이고 이제 사우나가 지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 괜히 그쪽 터에 우리가 자리를 잡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었던 곳인지도 모르니 그 누나가 시간 날 때 그 박물관을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또 둘이 가기 좀 그래가지고 실습생들 몇 명이랑 여사님들이랑 박물관을 가봤죠. 일단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뭐가 있는지, 우리가 뭐 했던 곳인지. 박물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보는데 그 앞에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뭐 도자기도 있고 수저도 있고 뭐 이렇게 부서진 책상 조각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들어가면서 둘러보고 있는데 그때 탕비실에서 저랑 똑같은 경험했던 그 여사님 있잖아요. 그 여사님이 한 전시물을 보고 가만히 넋나가듯이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랑 그 누나가 이게 막 보다가 저 여사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여사님 왜 그러세요 하고 이렇게 딱 걸어가서 딱 봤는데 저도 그때 진짜 아무 말이 안 나왔던 게 가위 눌렸을 때 그던 그 검은 색깔 가운 같은 옷 있잖아요. 그게 딱 걸려있는 거예요. 그게 약간 좀 복원 비슷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딱 걸려있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아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그 여사님은 넋나가듯이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캐시 누나가 정신 차리라고 빨리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누나를 쳐다보고 말했죠. 저기 내가 본 거라고. 그 여자가 저 옷 입고 왔다고. 그러니까 누나가 알겠으니까 왜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그냥 나가자고 그러면. 근데 그때 진짜 여사님이 저는 뭐 좀 괜찮았는데 여사님이 완전히 그 패닉 상태에 빠지듯이 사람이 약간 서 있는 것도 서 있는 것 같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누나가 실수생들한테 빨리 나가자 그러고 저랑 이제 그 누나가 여사님 데리고 막 나왔죠. 나와가지고 다시 업장에 돌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여사님을 좀 진정을 시키는데 여사님이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직장인데 그만두는 건 좀 아니지 않냐. 나이도 있으시고 그래도 지금 이런 직업이 좀 잘 맞으셨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막 생기니까 너무 그러신 것 같다. 그러던 여사님이 저희한테 알고 있는 걸 다 얘기해달래요. 자기가 좀 다 알고 싶대요. 왜 꿈에 나왔던 그 사람이랑 그 옷이 그 전시관에 걸려있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말씀을 드렸죠. 여기가 원래 유적이 나왔던 곳이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터가 좀 잘못된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니까 여사님도 어느 정도 좀 수긍은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캐셔 누나가 근데 뭐 그 귀신이 저한테 심하게 해를 끼친 건 아니잖아요.
그 누나가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계속 이러고 있지 말고 뭐라도 해가지고 목례를 하든 뭐 거기가 이제 뭐 구슬을 할 수 있는 곳은 그런 곳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 조그만한 성의를 좀 보여드리는 게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저희도 다 동참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계실로 가가지고 여사님은 종종 같은 건데 좀 중간 사이즈 있잖아요. 그냥 그거 들고 오시고 저는 뭐 챙겨갈 거 없어서 그냥 집에서 먹거리 이런 거 좀 기계실에 놔두고 누나랑 저랑 목례 몇 번 하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건 저희 잘못이 아니다. 그래도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괜히 해를 끼쳐드린 건 죄송하다. 막 계속 좀 그런 식으로 며칠을 좀 했었어요. 하루 네. 이틀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다행히 그러고 나서는 좀 그런 애들이 좀 잦아들더라고요. 아예 그런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뒤로는 과히 눌린 적도 없고 여사님들도 상민실에서 쉬시는데 그런 일도 다행히 없으셨고 그래서 이제 정말 다행인 일들이다 이러고 저는 거기서 한 1년 반 정도 근무를 하다가 그만뒀어요. 다른 직장에 넘어가려고. 그냥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저는 다른 직장을 구해서 잘 다니는데 여기 시들무 나오기 전에 어머니는 이 얘기를 모르세요. 왜냐면 어머니는 원체 이제 외가 쪽에 그런 게 되게 좀 심해가지고 저희 어머니의 외삼촌 분들이 절에다가 돌탑도 쌓으시고 그리고 저희 이모는 신당 이제 옆에서 보조하시면서 그런 일도 했었다고 하세요. 그래서 약간 이거 나오기 전에 엄마한테 말을 해드렸어요. 이런 일들이 사실 있었다. 근데 엄마는 딱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너가 그 얘기를 여기저기다가 하지 않는 걸 추천을 한다. 왜냐면 귀신들이라는 게 자기 얘기인 줄 알고 들러붙는 귀신도 있을 거고 항상 조심하고 잘 얘기하고 와봐라 해서 제가 신청을 하게 됐고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야, 신청을 했죠. 진짜 이야기 잘해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끝났으니까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그 여자 얼굴이 기억이 나요? 아니 얼굴은 안 보여줬었어요. 얼굴을 안 보여주고. 네, 그냥 머리가 이렇게 축 처져서 옆을만 봤고 예. 저를 딱 쳐다보고 물건을 던질 때는 눈을 감고 막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여사님과 그 누님 이 방송을 볼까요? 어떨까요? 제가 말을 할지 말지 좀 고민이긴 한데 예. 그 누나는 아직도 거기 다니고 있거든요. 아직도. 아직 다니고 있고 여사님도 다행히 잘 지내고 계신데요. 제가 예. 방송을 하기 전에 일주일 전쯤에 이제 얘기를 해봤어요. 그 누나한테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뭐 다 잘 계시냐 하니까 다행히 잘 계시고 아무 일도 없대요 이제는. 그리고 좀 하나가 달라졌던 게 뭐냐면 여사님이랑 그 누나가 얘기를 해서 전시대에 있던 그 옷은 뺐다 하더라고요. 그 전시대에 있던 옷 있잖아요. 예. 그 전시에 됐던 옷은 여사님이 치워달라고 좀 많이 요청을 했대요. 예. 그래서 그건 따로 잘 보관을 해서 그냥 다른 쪽에다 옮겨놓고 그러고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사님 자꾸 생각을 하셨나봐요. 그 왜냐면 박물관 입구니까 자꾸 지나쳐야 되시는데 좀 찝찝하고 막 좀 괜히 그랬나봐요 또. 그래서 그건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게 좀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야, 오늘 레드제니님께서 이야기해주신 호텔을 여러분들 너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게 예전에 있었던 일이지 지금은 아무 일이 없이 그냥 평온한 그 호텔이 된 맞아요. 거죠. 그죠?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호텔에 관련돼서 겪으셔가지고 이야기해 주셔서 그렇지 어딜 가든 호텔에도 귀신 있고 모텔에도 귀신 있고 다 있어요. 얘기가 안 나오는 것 뿐이지 그냥. 그죠? 그렇죠. 네. 네. 오늘 레드지니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이야기 너무 소름 끼치게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귀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한이 있으면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무는 경우도 있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좀 제사 아닌 제사 그런 걸 지내줬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지금은 전혀 아무 일이 없다고 하니까 전혀 문제 없는 또 일상을 보내고 계신 것 같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달고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달고나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한 리조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리조트에서 귀신을 목격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본인 혼자만 목격하셨던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달고나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우, 되게 단아한 목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공부 되게 뭔가 열심히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칭찬이죠? 그럼요. 옛날에 이지백님 느낌이야, 이지백님. 그 아시나 네, 모르겠는데, 네, 기자분. 들어봤어요. 그분이랑 좀 비슷해요, 느낌이. 오늘 달고나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리조트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여기가 어디 리조트라고 말씀은 제가 안 드릴 거예요. 드리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까지만 그 지역에 몇 개가 있나요, 그게? 그 리조트가 맞나요? 한 개밖에 없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 안 하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지역 말하고 싶죠. 당연히. 이거 싫어하니까. 근데, 거기 특정돼가지고 괜히 또 전화 올까봐. 예. 네네. 자, 그러면 오늘 달고나님께서 경기도에 있는 한 리조트에서 실제로 목격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르십니다. 렛츠 기릿! 이거는 제가 한 10년 전에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때 제가 명상 동호회 운영진을 하고 있었는데 같이 운영진 했던 언니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해서 다 결혼식에 갔다가 보통 왜 결혼하고 나면 와줘서 고맙다고 뭐 봉투 같은 거 주거든요. 밥을 먹으라거나 뭐 네네. 이런 식으로. 그때는 그 언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냥 리조트 방을 잡아줄 테니까 가서 놀아라 이래서 방을 잡아줬어요, 그 언니가. 네. 그래서 서울에서 결혼식을 하고 이제 다 같이 그 리조트를 이동을 해서 갔는데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 있어 별로 멀지가 않아서 도착을 해서 한 오후 시간쯤 됐었어요. 차를 세워놓고 언니들이랑 들어가는데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폐가 같은 데나 아니면 제 느낌에 여기 좀 이상한데 이런 곳에 가면 약간 전 끈적끈적한 약간 찝찝한 그런 느낌이 몸으로 왔었거든요. 장마 네. 때는 더 심하겠다. 그때는 물리적인 것과 이 찝찝한 게 섞여가지고 더 시너지 일으키는데 그때는 6월달이었고 되게 날씨가 좋은 날이었거든요. 네네. 아직 화창한 거 좋아하는데 계속 저녁까지 날씨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느낌은 아마 저한테만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주차장에 내려서 받침을 들고 가는데 거기가 규모가 꽤 커요. 보통 보면 주차장에서 내려서 약간의 산책로처럼 이렇게 뭔가 조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로비로 들어가잖아요. 네네. 네, 그 산책로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소나무가 2그루인가 3그루쯤 이렇게 서 있었는데 거기에 뭔가 하얀 천? 전 처음에 천인 줄 알았어요. 보면 막 바람 많이 불고 다음날 보면 비닐 같은 거 막 나무에 걸려 있잖아요. 네네. 전 처음에 그게 쓰레기가 걸려 있나 보구나 했는데 약간 느낌이 면으로 된 흰 천이긴 한데 비닐이 아닌데 투명한 느낌이 섞여있어 뭐지 싶었어요. 봤는데 예. 소나무에 걸려있는데 약간 흔들흔들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건물 전체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들어가기 전이니까. 잘못 봤을 수도 있지. 약간 찝찝하게 하지만 사람들 많으니까. 근데 그 건물이 규모가 크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는 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뭐가 거기 많으면 이렇게 겹겹이 덮여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약간 그 셀로판지 겹쳐있는 것처럼. 근데 거길 보는데 거기가 약간 핑크색 그런 걸로 페인트 칠되어 있는 건물이었는데 나한테 회색빛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어쨌든 들어가서 뭐 다들 좋은 날이니까 막 다 술 먹고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때 저까지 4명이 같은 방을 썼어요. 이렇게 한 방을 썼는데 네.
술 먹고 뭐하고 새벽까지 막 그러고 있는데 리조트 같은 데 가시면 낮에는 막 시끄럽다가 밤이 되면 점점 조용해지잖아요. 그럼요. 뭐 다 마찬가지지만 근데 저희가 썼던 방이 그 층의 맨 끝쪽에 있었어요. 보통 끝쪽이면 이 끝에 더 이상 방이 없고 그리고 방 안에도 약간 빈 공간 같은 게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 방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동호회 운영진 언니들이 다 직업은 제각각이지만 다 나름의 기감이 있어서 누군 귀신을 보건 누군 귀신 얘기를 하건 정확하지 않지만 뭐 있는데 다 똑같이 그런 사람들이어서 그런 거 있죠. 이렇게 혼자 보면 나만 보니까 덜 무서워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걸 같이 보면 더 무섭거든요. 나만 보는 게 아니니까 이건 실제거든. 진짜 맞아요. 무섭거든요. 이렇게 다 술 마시고 이러면 약간 이렇게 좋아지니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더 기분이 다들 다운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다 이렇게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되게 실험 소리 더 하고 그리고 술 먹다가도 조용한 텀이 있으면 어색함이 있는데 그 어색함이 그냥 약간 어색한 느낌 이 정도인데 그때는 말을 안 하면 누가 뒤에 서 있는 느낌 계속 드니까 자꾸 막 말을 더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잠을 자야 될 것 같아. 잠을 자려고 했는데 되게 예민한 언니가 작가거든요. 자꾸 저기 누가 발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근데 나는 안 들렸거든. 아 왜 그래 자꾸 겁나게. 근데 그 발소리가 문 밖이 아니라 문 안에서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 현관문이라고 하는 그 문이 있고 보통 약간 들어와서 이제 방이 있잖아요. 그런 리조트엔 붙박이장이 보통 들어가 있잖아요. 아예.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빈 공간이 장 옆에 약간 사람이 한 명 서 있을 정도 있는 공간이 있었고 벽이 있는데 벽에 금고 느낌처럼 뭔가 문이 열리는 건데 빈 공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기 설비 이런 걸 하는 걸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빈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 언니가 그걸 보자마자 야 여기서 다니는데? 이러는 거예요. 자꾸 누가 거기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 발소리 알죠? 탁탁탁탁 하고 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분명히 6월이었고 되게 그날 더웠고 했는데 손 시려운 느낌 아세요? 그러니까 한기. 몸은 되게 더운데 그 한기가 되게 문 열면 있는 거기 너무 추운 거예요. 정말 느낌을. 자꾸 왜 그래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언니 말은 여기 자꾸 흔히 말하는 영가들이 다니는 길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길인 것 같은데 입구잖아요. 네. 당연히 뭐가 많긴 많겠죠. 근데 그땐 다들 좋은 날이어서 다 무시해 이러고 안 보려고 했었는데 자꾸 그 언니가 그래서 그만하라고 어쨌든 잤어요. 나라에 누워 잤는데 제가 가장 창가 쪽에서 잤었거든요. 사실 그때가 이미 새벽이어서 잠이 되게 금방 잘 안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뒤척이다가 이렇게 딱 몸을 창가 쪽으로 돌아 누웠는데 그때 보통 눈이 이렇게 딱 떠질 때가 있잖아요. 사실 그때는 저희 또 커튼을 안 치고 있어요. 그냥 유리창이랑 밖이 보였었어요. 근데 밤이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밤이니까 창가에 비치면 내 얼굴이 비쳐야 되거든요. 예. 근데 전 그때 머리가 짧았는데 굉장히 머리가 긴 여자가 비치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각도로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근데 그게 베란다 같은 데 보면 왜 그 철로 된 난간 아시죠? 떨어지지 말라고 막아놓은 난간 아래쪽 공간, 그러니까 발에 가까운 공간에 고개를 정말 90도로 꺾은 다음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전 여태까지 연가를 많이 보긴 했지만 굉장히 악의를 가득 가진 연가를 되게 드물게 봤거든요. 예. 근데 그날 걔는 정말 나를 잡아 죽일 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밤이고 나만 보고 있고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런 애들은 제가 나 못 보는구나 이러면 없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잠드는 척하고 이렇게 돌아 누웠거든요. 그럼 보통 그러면 없어질 거란 기대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다시 눈을 감고 자는 척 하고 있는데 목 뒤가 되게 간질간질한 거예요. 그 머리카락 같은 게 이렇게 약간 비벼지는 그런 느낌? 그것까지 참을 수 있었어. 정말 입 꽉 다물고 참았는데 내 귀 위에서 에어컨 바람처럼 계속 규칙적인 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와, 그때 정말 눈을 뜰 수도 없고 거기서 뭘 하겠어요. 정말 이렇게 눈을 정말 꼭 감고 있었는데 모른 척 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예. 계속 그런 느낌이죠. 너 나 보이지? 너 나 봤지? 이런 느낌 계속 내려다보고 있는 느낌이 막 있는 거예요. 끝까지 모른 척 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다시 눈을 감고 다시 그 창가쪽으로 뒤척였거든요. 분명히 이제 없을 거야. 그냥 혼자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와 눈을 떴는데
내 코랑 마주 닿을 앞에 여자가 있는데 새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나를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부패는 안 됐는데 그 되게 거무죽죽한 색깔의 피부인데 얼룩덜룩한 그 부패가 약간 진행되어 가고 있는 그 상태는 눈이 너무 새빨개서 너무 무서운 거야. 바로 앞에 있잖아.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지, 못 본 척이 안 되는 거 눈을 떴잖아 내가. 그래서 네. 아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고개를 돌려도 정말 날 똑같이 마주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예. 그래서 한 3-4시간인가 저희가 한 새벽 3시 4시쯤 잤었는데 날이 밝은 6시까지 그러고 있었어. 진짜 아, 내 평생 그렇게 식은땀 나는 시간을 보낸 게 진짜 오랜만이었는데 와, 뜨끔했겠다. 아무리 어떻게 해도 가지 않는 거예요. 막 계속 모른 척하고 막 이래도 사실 거의 잠을 못 잤죠. 거의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아 여기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이러고 눈을 떴는데 그 방에 4명이 있었는데 저 말고 다들 되게 그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일어나서 왜 그래? 이랬더니 그 되게 예민한 언니는 자꾸 누가 자기를 밟고 지나가서 하나도 못 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발이 맨발이 아니라 신발을 신은 운동화발을 밟고 지나가서 근데 아무리 다른 곳으로 잠자리를 옮겨도 똑같이 자기 밟고 지나가서 거의 못 잤고 또 다른 한 명은 또 이렇게 자려고 누워있으면 가운데서 자면 사실 움직임이 덜 하거든요. 계속 누가 자기 발목을 잡아 당기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일어나. 잠들만 하면 예. 발목 당기고 잠들만 하면 또 당기고. 되게 손 느낌이 아닌 게 사람은 손이 차가워도 사람의 체온이 분명히 남아있어 굉장히 차갑지 않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말한 건 그 느낌이 철이 몸에 닿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되게 차가운 느낌을. 그래서 거기는 그날 다 잠을 못 자서 얼른 짐을 싸갖고 나가자. 왜냐면 여기서 있으면 옮겨 붙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어서 우리 가능한 빨리 가자고 나갔는데 그런 숙박시설 다 마찬가지고 병원 마찬가지고 학교들 마찬가지고 귀신들 정말 많거든요. 그건 알고는 있었어요. 어디 가나 그래 그런 데는 원래 그런 데지. 왜냐면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라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고 대부분 비어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래 그럴 수 있지 했는데 그 다음날 짐을 싸고 지하철장에서 딱 거울 보는데 와 진짜 방마다 베란다에 몇 명씩 다 서 있는 거예요. 정말은 그렇게 많은 거 태어나 처음 봤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 베란다. 아 이거 정말 다시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태어나서 거기만큼 다 같이 보고 다 같이 불편하고 그리고 또 계속 그 언니들이 했던 말이 너 옆에 뭐 있었지? 너 옆에 걔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다 같이 본 거거든요 그날은. 예. 머리가 얼마나 길었고 피부 색깔이 어땠고 또 걔는 빨겠지. 와 이런 얘기 하는데 진짜 거기서 정말 좀 불편했거든요. 그리고 얘기를 할 때마다 그 여자 숨결이 계속 내 등에서 나는 거예요. 그 목 이렇게 뒤에서 아 너무 싫더라는 그 느낌 진짜 싫어했는데 그래서 이거 얘기 생각을 하면서 다 찾아봤거든요. 거기가 지금은 리모델링을 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좀 네. 오래돼 있고 그래서 약간 병원 느낌이었었는데 지금 되게 좋아졌거든요. 시설은. 아니 뭐가 이렇게 많아. 사진에도 너무 뭐가 많은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아 이게 건물 때려 부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을 했죠. 허구나. 맞아요. 근데 저는 베란다마다 그렇게 빼곡히 있는 걸 정말 처음 봤어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네. 아까 이제 동호회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명상 동호회라고 하셨죠? 네. 그럼 전부 다 귀신을 보시는 영화분들이세요? 다는 아닌데 그 작가 언니 같은 건 요가 강사여서 수련 같은 걸 더 많이 있긴 해서 더 많이 봤는데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는데 못 보는 사람은 아예 못 보는데 좀 깨어난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거기 많았었어요. 귀신을 보시는 분들이 좀 있었네요. 귀신을 믿거나. 거기는 믿는다기보단 그냥 아는 거? 무섭긴 한데 아 저렇게 보이지 않아도 뭐가 있어. 그러니까 만져지거나 그렇지 않아도 분명히 뭔가 있는 게 맞아라는 느낌을 갖고 있어서 사실 거기서는 귀신 보는 사람이 많아서 술 먹다고도 야 니들 누구 있다 이러면서 저희만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너 다치는 거 뭐 조심해라. 다 무당은 아닌데 그런 경험상 사람 뒤에 뭐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라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많이 느꼈던 사람들이어서 그런 얘기를 종종 했었죠. 그때 특이하다. 그 10년 전 딱 그때가 다들 너무 많이 보일 때였었어요.
그래서 그 리조트는 전 지금도 다신 절대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저는 처음 접했는데 명상을 많이 하면 귀신을 볼 수 있다는 것도 놀랍네요. 그것도. 그건 그냥 과정 중에 다들 겪는 일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불교 경전에 나와요. 삿된 길로 가지 말아라. 오. 많이들 보더라고요. 그리고 명상할 때도 많이 와서 계속 방해해요. 야 뭐라고요? 나랑 놀자. 그만해. 그거 재미없잖아. 막 이러면서 주로 막 머리카락 당기고 발목 잡고 그리고 수행 마지막에 빙의가 있으면 걔네가 막아요. 못 넘어가게. 그런 식으로. 이야. 보통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게 낯선 집단은 아니었었는데 그날 가서 좋은 날 된통 당하고 왔죠. 이야. 몰랐어요. 그러니까 명상을 이제 수련을 한다거나 그럴 때 네. 귀신을 보는 과정이 있다. 근데 그러다가 또 안 보이기도 하나요? 저처럼 저절로 그냥 관심 없고 하면 다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그러다가 열린 상태로 유지가 되면 이제 점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거의 무당처럼 건드기가 힘들지. 그쵸. 그리고 다들 되게 불편해하는 게 사고 난 자리, 교통사고 난 자리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계속 거기 서 있거든. 어휴. 저는 터널 되게 싫어하는 게 서울도 터널 되게 많고 어디 지방 가면 터널 많잖아요. 근데 여기도 지명을 말하면 안 되는데 저는 그때 친구들이랑 놀러 갔는데 근데 거기는 사람이 만든 터널이었어요. 다 사람이 만들었긴 했지만 보통은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을 해서 이렇게 중장비를 미는데 옛날 터널은 사람들이 손으로 깎아서 만들었거든요. 네네. 그런 터널이 있는데 거기 바로 지나가야 되게 유명한 해수욕장이 있는 데였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되게 작은 터널이 있대요. 그렇구나 지나가는데 터널 벽에 손자국이 수천 개가 있는 건 너무 어머. 끔찍하거든요. 뭐지 여기 지나가는데 그 소리 있죠. 동물들이 도살장 가면 지르는 소리 같은 게 정말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 터널을 우와, 지나가는데 이러면서 막. 여기 뭐지? 근데 약간 그 지옥 같은 것 묘사할 때 나오는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소리를 지르는 그런 거. 여기 뭐지? 사람들이 뭐 공사하다 죽었나 이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거기가 되게 유명한 양민 학살터더라고요. 그래서 그 터널도 그 사람들이 만들고 다 생매장을 했다는 바로 뒤에 그 뒤쪽에다가 그땐 250명쯤 전 마을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엄마. 아 그 사람들 다 어디 안 가는구나 그 생각 거기서 되게 많이 했어요. 그거 혹시 그 강원도 아니에요? 거기는 전라도. 아, 전라도예요? 아. 네. 이번에 네. 드디어 강원도가 아니다. 그러면 강원도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달고나님. 네, 네네. 달고나님이 생각한 강원도는 어때요? 귀신들, 숫자라든지 그런 거? 사실 귀신도 사람 많은데 좋아하거든요. 도시가 훨씬 많아요. 숫자는? 그리고 그쵸 밀도가 훨씬 높죠. 그리고 이거는 저는 최면을 그때 몇 년 동안 다 배워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얘기인데 환경 문제도 있지만 사실 뭐 나무를 베거나 뭐 저희 과도하게 개발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뭐 바위건 나무건 거기에 머물러 있는 영가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주 네.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뭐 당산나무의 선왕님 이런 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가들도 엄청 많은데 그렇게 다 싹 밀면 걔네가 갈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럼 그분들이 사람들한테 가죠. 얼마나 좋아요. 아, 점점 더 사람한테 많이 오는데 사람한테 붙으려면 도시가 좋지 않나요? 물반 고기반인데. 그래서 저는 강원도보다는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제주도가 최고고요. 그 다음에 전라도라고 생각해요. 제주도는 최고예요? 진짜 제주도 정말 많아요. 바다 쪽이 맞나요? 아니면 그 중심 쪽? 그 아니요. 한라산 쪽이 산간지방 쪽에. 아, 그쪽에 진짜 많아요. 제가 제주도를 갔을 때 렌트카를 빌려서 이제 드라이브를 네네. 하는 너무 좋더라고. 힐링이 되고. 근데 그쵸. 그 가로수가 되게 큰 가로수들이 있는 길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가 무섭더라고요. 낮인데도. 거기 몇 번 길 아닌가? 400 몇 번 길?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딱 기억을 하는 건요. 엄청 더운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추웠어요. 네네. 그리고 나무들이 되게 컸고요. 올라가니까 네. 무슨 전쟁 기념 그런 거 있었어요. 딱 거기였는데 아무튼 엄청났어요. 거기 위에 위령비 있는 그런 쪽이었거든요. 산 쪽에. 사실 섬
섬 같은 곳도 많은 게 아시죠? 영가들은 물 건너오기 되게 어려운 거. 저 그때 아는 분이 백령도에서 군생을 했었는데 거기 네. 사람이 하도 많이 죽어서 계속 군에서 사고가 났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렇지만 동네 사람들이 쟤네만 죽는 게 아니고 사고도 같이 나니까 우리 그 무당을 불러서 굿 좀 할까 했는데 이렇게 다 짐 싸가지고 내륙에서 막 다 짐을 갖고 딱 내리려고 하는데 무당이 발 뒷자마자 기절하고 다 돌아갔다고 들었었거든요. 난 지금 절대 못 들어간다고. 이 섬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그때 굿도 못했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오빠가 해병대 뭐 거기서 했었는데 자기는 정말 불침번을 설 때마다 안 본 날이 없다고 그랬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뭐 죽은 사고가 많이 났으니까 계속 그 영가들이 거기 있어서 군인 영가도 많고 물에서 죽은 영가도 되게 많고 전쟁 때 죽은 영가도 계속 거기 있대요. 그러니까 어딜 가지 못하니까 계속 거기 있고 물에서 또 올라온대요. 그래서 올라온다고 자꾸 누가 기어 올라온 느낌 난다는 거예요. 예. 뭐가 기어 올라왔더니 옛날 옷 입은 사람들 있죠. 정말 그 조선시대 한복 같은 거 입은 그런 분들이 자꾸 올라와서 자기는 초족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진짜 무섭다고 그거 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하긴 뭐 섬에도 요즘 많다 이런 얘기는 있죠, 당연히. 그래서 일본이 많은 거잖아요. 전 일본도 가서 다시는 안 가요. 그때 일본 자유여행도 아니고 패키지로 여행 갔어요. 그래서 뭐 좋은 데 이렇게 도는데 전 그때 규슈 이쪽 그 요칸인 쪽 되게 많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아침 좋은 요칸에 있는데 요칸에 자는 그 느낌 아세요? 이렇게 내가 누워있으면 무슨 그 가오나시처럼 다 나를 가로등처럼 지켜보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무슨 구경하는 것처럼. 이야. 뭐가 많긴 많네 라고 해서 그냥 어쨌든 그래 그런 가보자 했는데 근데 그 느낌이 한국은 몇 명은 아기를 갖고 있지만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느낌 많이 없거든요. 저는 그랬는데 일본은 아니었어. 거의 대부분이죠. 정말 저걸 하나 죽여놓고 싶다는 그 강렬한 느낌이 있는데 나한테 손을 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가서 제일 무서웠던 게 대나무 숲이 있는 어떤 시골 마을을 이제 자유시간 주로 걸어가는데 아이고. 막 대나무 숲이 막 바람이 부는 거예요. 소리가 막 나잖아요. 근데 대나무가 희한하게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대나무가 무거운가 봐 이랬는데 영가들이 열매처럼 매달려 있는 게 다닥다닥 이렇게 네.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때 제 눈에는 다 약간 색깔이 파르스름했어요. 오, 색깔도 정말 보여요. 그러니까 피부 색깔들이나 그런 게 다 쟤네 굶어 죽었구나. 아사가 되게 많았던 느낌이었어요. 다 굶어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계속 길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뭘 뺏어오고 싶어하는 느낌이 너무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한국이랑 그레이드가 다르구나 이 느낌이 들었었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았어. 거기 신사를 가는 길이었거든요. 여우 모시는 신사. 오신사 알죠? 네, 유명하지. 이렇게 동네 끝에 있는 조그만 신사였는데 이따기를 갔는데 그날 제가 첫 손님이었어요. 정말 아무도 없었거든요. 외진데 있고 조용히 해서. 그래서 이렇게 향 피우는데도 왜 다 청소해 놓으면 아무도 손 안 댔는데 그래 첫 손님 좋네 이러고 딱 향을 꽂고 눈을 떴는데 그 향 꽂이 바로 옆에 파란 색깔 남자애가 눈만 내놓고 나를 보고 있는 거 얼굴 바로 옆에 진짜 섬뜩해가지고 예. 아, 난 그 남자 계속 보면서 향 냄새를 되게 즐긴 듯한 뉘앙스로 거기서 보고 있는 거야 계속. 가라고 해도 안 가고 말을 못 알아듣긴 했겠지만 근데 그때 느낌이 어디 가나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건 얘는 만만치 않구나 싶어서 거기도 그랬고 뭐 그냥 도시 후쿠오카를 가도 그렇게 귀신이 많이 앉아있는 도시는 처음 봤어요. 사람들 몸에 다 뭐가 이렇게 찌적지 붙어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요즘. 아 확실히 여기는 뭐가 많아도 많구나. 또 일본도 집에서 제사 같은 거 막 하잖아요. 불단 맞아요. 불단도 네. 있고 맞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분들은 괜찮은데 흔히 말하는 객기 같은 원한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냥 살아있는 무언가가 다 기분이 나쁜 거지. 저걸 다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는 게 아쉬운 그런 저는 그 느낌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달고나님 네. 이거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네. 달고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 네. 한국에도 일반 사람들이 신호 바뀌어갖고 막 횡단보도 건너고 이렇게 많은 곳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 좀 이거는 좀 희한한 게 붙어 있었다 저 사람한테 좀 흔하지 않는 그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그분은 좀 기억에 남는데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건너가면 상대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한 50대 여자분인데 좀 작고 마른 분이었거든요. 근데 아파 보이긴 했어요. 제가 봐도 어디 아파 보이는구나 했는데 사람 몸에 관절이 많잖아요. 네네. 그 모든 관절에 검은색 뭐가 층층 감겨 있는 거 정말 온몸 가득히 모든 관절에. 네. 근데 그 정말 아프거든요. 근데 자세히 봤더니 검은 게 다 녹슨 쇠사슬 같은 거 그게 다 온몸에 감겨 있는 거예요. 모든 관절에. 예. 근데 그 녹슨 게 몸에 이렇게 감겨 있으면 피가 날 거 아니에요. 그 갈색으로 변한 혈액이랑 이렇게 섞여서 온몸 가득 나는 귀신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었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이 맞았는데 그렇게 온몸에 층층 뭘 감고 있는 사람은 태어나 처음 봤어요. 그건가? 저승사자가 데려가기 전에 그건가? 그렇게 온몸 가득 감는 거 못 봤는데 정말 모든 관절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감겨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무섭다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 이렇게. 귀신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게 기억이 남는 거고, 우리는 막 무섭게 생기고 기괴하게 생긴 애들이 더 기억이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무섭죠. 무섭긴 한데 일상에서 더 고통을 주는 건 그런 게 훨씬 더 고통스럽거든요. 이야. 감겨 있다거나 귀신이. 뭔가 꽂혀 있다거나. 오. 도깨비 캐릭터 보면 가슴에 뭐 꽂고 다니잖아요. 예. 난 그런 것도 되게 일상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 각자 방식으로. 도깨비 그 칼이요? 네, 그런 칼처럼. 그러니까 도깨비는 되게 명확하게 장수니까 그런 큰 칼이 박혀 있는 거지만 어떤 사람은 저는 예전에 부엌 칼이 무슨 프랑켄슈타인처럼 머리에 박혀 있는 걸 지나가도 좀 섬뜩했거든요. 뭐야, 그냥 그것도? 피가 막 떨어지는 거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늘 거기 박혀 있는 상태로 사는 거예요. 평소에 늘 뭔가 아플 거거든요. 그냥 예. 아무렇진 않을 건데 그런 거 아니면 팔 같은 거 이렇게 덜렁거리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그런 건 되게 많았어. 그리고 분명히 그 사람 멀쩡히 걷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몸은 다리 한쪽이 거의 중장비 같은 거에 깔리면 납작해지거든요. 종이처럼. 그걸 몸에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어떤 상은 그런 것들을 달고 다니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이 어마무시한 것들을, 그러니까 다른 세계에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세계가 두 개로 보이는 거죠. 말 그대로, 뭐 하나는 일반인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세상, 그리고 하나는 나만의 세상. 좀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해보니까 돌비님 얘기하기 전에는 몇 년 동안 아무 느낌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를 하고 나서 자꾸 내 발목도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시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잖아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 끊는다고 하면 이제 네. 잠깐 쉬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화분들이 잠깐 쉬는 타이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다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쳤다가 다시 열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그래도 항상 파이팅 하시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엔 더 센 걸로 오겠습니다. 나 근데 이런 거 뭔가 옴니버스인데도 좋아. 이런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제가 태어나서 제일 큰 실수를 한 일이 있거든요. 다음번에는 꼭 들려주시기 바래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